서울에서 전해드리는 인물 포커스입니다. AI에 이어서 구제역까지 축산 농가들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부산진 출신이시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맡고 계신 김영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류 인플루엔자 이 AI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살처분 규모가 수십 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정확하게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최근에 와서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AI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의 숫자가 약 3,300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똑같은 병행군이 지금 전염이 되어 있는데 살처분 숫자가 약 한 130만 수 정도. 네. 그러니까 23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 방역 체계가 허술하고 모든 이렇게 준비 정도나 이 관련 당사자들의 의식 수준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국가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요. 이 AI뿐만 아니라 또 구제역도 발병을 했고요. 이 물 백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국정에서 어떤 정부의 시스템의 구멍이 좀 커진 것 아닌가, 시스템에 좀 붕괴된 것 아닌가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제역 문제는 이제 백신 자체의 품질 문제보다는 그 백신을 방역하는 데 있어서의 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든 구제역이든 지켜보면은 첫째는 우리나라 정부가 제도와 이 시스템의 문제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등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앞장서서 이 문제를 초동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박약합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AI 사태 초기에 비상령을 내리고 직접 지휘해서 사태를 조기 진압하는 것과 비교하면은 그 차이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양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산 경남에서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한진해운 파산 문제인데 경영진의 무능, 또 정부의 무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의 해운 전문가들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제1 그리고 세계 6위의 대형 선사를 부도내고 그보다 더 밑에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재편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한진그룹이 최순실한테 밉보여서 최순실 개심죄에 걸렸다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금융의 논리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운 산업이 갖는 우리나라 수출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큰 파장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네. 그런 무지소산이다. 몰랐다. 예. 네. 해양수산부는 나름대로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는 워낙 힘이 약한 부서고 금융위원회라든지 기획재정부 같은 힘 있는 결정권자들이 그냥 채권단의 논리에 손을 들어줘 버린 결과가 이런 해운 산업의 몰락뿐만 아니라 부산 경제 나아가서 한국 경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참화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남권 쪽이 바다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해운 산업 이대로 주저앉힐 수는 없는 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비록 이제 좀 상처를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다시 우리나라 해운사들을 제대로 구조조정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결국은 입구와 출구가 다 이 해운 산업 아니겠습니까? 해운 산업 발전시켜서 수출 산업 또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더 키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 지역 경제 입장에서도 이 해운 산업은 단지 한진 회사 하나의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죠. 1,000명, 2,000명 그 고용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연관 산업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부산 중앙동 때의 그 부두 전체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해운 산업이 되게 됩니다. 네, 우리 원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당내에서 탈핵 또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도 맡고 계시고 한데요. 최근에 법원이 우리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서 수명 연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절차적 하자가 크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대로도 진행을 안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기보다는 오히려 발전 사업자의 편에서 진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차제에 이제 이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인구 밀집 지역, 부산이나 울산, 특히 경주 같은 이 가까운 인구 밀집 지역 한 가운데 원전을 짓는, 계속 지어가는, 또 추가 원전을 건설하는 이런 엉터리 발전 정책은 이제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런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계속 개헌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방 분권 문제인데요. 평소에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지방 분권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제대로 총체적 개헌을 해야죠.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지방 분권 문제를 헌법에 지금보다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못 박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20% 자치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권도 행정권한도 20%밖에 안 되죠. 이 자치 과세권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부산 같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조차도 중앙정부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에 의존하고 살아야 되고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도시 발전을 설계하고 미래 비전을 실천하는 이런 행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제 이제 개헌 논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20% 자치를 적어도 절반의 자치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방의 운명은 지방 정부와 지방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대원칙을 좀 세우는 그런 개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